예, 박범계입니다.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정순신 부실 검증 관련해서 책임을 느낀다, 책임이 있다, 다른 거죠? 뭐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구조적 문제이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후퇴한 것 같은데 책임을 느낀다보다 아니에요?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시지만 법률적 견해를 좀 한번 묻고 시행 얘기를 물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매국 외교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을 내린 건 아시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김능환 대법관 판결과 그 이후의 판결 소부에서 한번 2018년에 12년에 내렸고 2018년에 전합체에서 내렸어요. 전합체 때는 주심 대법관이 김능환 대법관이 아니고 김소영 대법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도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짤막하게 한번 해보세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고 존중돼야 생각합니다. 된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시네요. 대통령께서 자, 그 취지에서 문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일 가까우신 분인데 그 대통령 말씀을 잘 알아듣고 늘 체크를 하셔야지 모른다 하면 되겠어요. 자,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알겠어요.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 즉 일제징용령을 얘기합니다. 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저희 국민의 생각과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신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될 뿐만 아니라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방침은 그러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산권 분립의 위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시겠네요. 뒤에 아닙니다. 바로 답을 해보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제 의견을 들으셨어요 방금? 예, 첫째로 제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된 당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제가 엄히 보고 알아요. 수사한 거 영장까지 알고 쳤던 있어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 판결과 거기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만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어떤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걸 넘어서는 차원에서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자, 없습니다. 시행령 얘기해 봅시다. 각하에서 실질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께서 검사가 아니다. 일단 첫째,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명확한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 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이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예, 한 네 30초만 해보세요. 네 분의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부분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수 의견도 헌법상 규정된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되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쟁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청구인으로서 청구했던 것이고요. 좋아요. 오히려 국민들께서 답을 듣지 오늘 못해서 상당히 장관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마약, 조폭, 마약, 깡패, 위증무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얘기할 수도 장관의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좋아요. 전 자, 그러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장관께서 감사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 장관 편을 들었다고 보는 4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3분의 재판관들이 장관은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헌법 12조에 의해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헌법적 권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권을 위한 권능이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적법 절차의 통제자, 사법 통제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를 얘기한 것이 제가 장관할 때 당연히 저도 제가 장관할 때 공감하는 들어보세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예. 제가 장관할 때 노다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관은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의 칼을 달라. 수사의 칼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칼만 달라. 칼만 달라. 남이 든 칼을 제대로 쓰고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엄히 따져 물어야 될 검사의 지위를 헌재가 확인했는데 우리에게 칼을 주시오. 칼을 주시오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잘못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발인 이의 신청권 같은 경우 폐지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인권 피해, 국민의 인권 피해를 검찰이 리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 취지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과 제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저도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승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아까 질문하셨냐면 검사의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번 권한쟁의에 관련된 결정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존중하냐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청구인 적격을 부인하신 부분이니까 그 예. 결론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존중하고 취지에 예. 맞게 집행할 겁니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도 이 결정 자체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된 결정이다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해요. 오늘 장관님도 듣다 보면은 4명의 그러니까 장관님의 편을 들어주는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재판관님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미를 두시는 반면에 5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은 한다고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등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헌재 결정문에도 이번 헌재 결정 취지와 유사한 사전에 4번의 결정이 있었다고 언급이 돼 있고 제가 그 결정례들을 찾아봤더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변 출신이거나 국제법 학회 출신이거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7 헌바 196 사건의 경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도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고 그 이전에도 보면 검사 출신인 재판관들 그다음에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민사 판례 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김기현 당대표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정이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만 한정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아니 계신데요. 제 질문의 핵심 먼저 답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네.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취지가 지금 이거는 왜 그분들이 아예 판단을 안 하고 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장관님,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장관님, 여러 가지 가능한 장관님, 법적 구석을 했던 겁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한 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는 민변 또는 국제법 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만 그런 취지로 판단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적격의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 제가 다양할 수 질문한 있다고 거에 생각해요. 답변을 하셔야죠, 장관님. 다양할 수 있다고 장관님, 생각하고 제가 저는 질문한 거에 제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편을 들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분들에 대한 모독 같고요. 장관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제발 답변을 좀 해주셔야 저는 제가 다른 질문을 하죠. 저는 제가 답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다고 자,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죠? 그럼 다른 거를 차라리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과거에 아까 이제 김의겸 의원님 여쭤보신 것처럼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정순신 변호사가, 그죠? 중앙지검 250명 있는 아니, 검사예요. 그러니까 좀 네. 제 얘기 좀 듣고 좀 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도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근무했고 또 보도도 나왔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자, 우리 권순정 기조실장님. 작년 국정감사 때 그때 출석하셨을 때 제가 여쭤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 보도에 검찰 관련 무슨 보도가 나오면 살펴보냐, 사실 확인하냐, 이거 혹시 누구 지시가 있으면 그런 걸 하냐라고 했더니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검찰과 관련된 모든 보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선 진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특별히 지시가 없어도 한다고 하셨어요. 자, 아까 이제 KBS 보도를 김의겸 의원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고위 검사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뭔가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되는, 아까 그때 작년에는 그게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보도가 났을 때는 대변인실에서 뭐 대변인으로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측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때도 괜찮으십니까? 그냥 단지 권순정 기조실장님의 어떤 업무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검찰 내에는 그런 게 시스템적으로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뭐 추측을 말씀드려도 된다면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가 그 당시는 정순신 그 검사의 그 본인의 무슨 비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아니 근데 그 당시 보도 취지는 네네. 고위 검사가 그 아버지로서 뭔가 이 사건 진행을 맡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였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변인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본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확인을 안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시 대변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보도도 있었고 했지만 아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장관님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저 투명화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 실패가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원인 분석되거나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죠. 당연히 투명화된 것은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문제가 개인 송사 문제의 문제고 게다가 제가 알았더라도 제가 내용에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어느 직역에 간다고 찍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라면은 개인 송사라든가 가족 문제라면 이게 또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수진